오늘 여기 와서 여러 어르신들을 만나 뵙게 돼서 정말로 기쁩니다. 안녕하십니까. 나는 별 볼 일 없는 인간, 진짜 별 볼 일 없는, 경남도 부여 농촌에서 태어나서 별 볼 일 없는 건데, 근데 어디를 가나 내가 자랑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나는 대한민국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그렇게 자랑스럽습니다. 내가 세계 40여 개국을 가봤는데 우리나라 국력으로 봐서는 세계 10위권 강국이라고 하지만은 세계 모든 나라 중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는 대한민국이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됐는데 정치는 개떡같이 해가지고 우리가 좀 시달리고 있는데, 내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얘기는 이승만 박사에 관한 얘기를 합니다. 이승만 박사를 얘기하는데, 이승만 박사는 단순한 독립투쟁가요 정치가가 아니고 세상을 내다볼 수 있는 선각자였습니다. 선각자. 예를 들어서 소련이 망할 때에 89년도 수프림 소비에트에서 소련의 공산주의 종주국이 소련이 아닙니까? 소련의 대통령 고르바초프가 89년도 당대회에서 강의를 할 때에 공산주의 모순을 지적해요. 네? 크라스노스 페레스트로이카. 공산주의는 안 된다. 안 됐다. 독소를 말하는데, 그래가지고 91년도에 소련의 15개 공화국이 분리독립을 하죠. 그런데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고르바초프가 66년 전에 1923년에 이승만 박사가 쓴 논문 가운데 공산당 당부당이라는 논문에는 공산주의 독소와 모순을 지적한 분이에요. 고르바초프가 66년 전에 세상을 내다본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나라 대통령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얘기할 때는 이승만 박사를 빼놓고 대한민국 얘기가 전혀 안 됩니다. 이승만 박사가 안 계시면은 대한민국이 존재하지도 않고 오늘 우리가 자유와 이런 풍요를 누릴 수 없는 세가사인데, 이승만 박사의 업적에 대해서는 많은 학자들이 이미 말씀을 했기 때문에 제가 할 얘기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한 가지 붙다고 싶으면 내가 5분밖에 얘기 못하지. 5분밖에. 내가 더 줘도 됩니다. 관한 얘기 안 씁니다. 여러분이 다 이미 알고 있고 발표를 하셨어요. 내가 이 자리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나라의 국보 이승만 박사의 생일을 3월 26일 날을 국경일로 정해야 됩니다. 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건국일을 우리나라 역대 정부나 국민이 국경일로 지킨 일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거 시정해야 돼요. 네? 어떻게 세계 200여 나라가 있지만은 그 나라 건국 기념일을 무시하는 나라가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요즘에 건국전쟁이라는 영화가 나와서 국민 대각성의 운동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지금 역사가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내가 주장합니다. 이승만 박사 생일 3월 26일은 국경일로 정하고 8월 15일도 국경일로 정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앞으로 해야 할 일입니다. 내가 김구는 대한민국이 건국을 정식으로 거부하고 반대한 사람입니다. 유엔, 아까 어느 학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미소 공동위원, 모스크 3.3회담 미소 공동회의에 결렬되고 유엔의 임시위원단이 생겼을 때 이승만 주장에서 유엔이 개별화해서 할 때에 유엔 대표 중에 한 사람이 장개석 정부의 유어만이라는 사람이 서울에 와서 김구를 만나가지고 얘기할 때, 김구 선생 이승만 중심으로 대한민국 건국에 참여하시고 협조하시고, 그때 김구가 바른 말을 보면, 나는 김일성 주도의 건국을 기다리기 이승만 박사의 건국을 부정합니다. 바른 사람인데, 그 김구는 효창동에 동상 있고 기념관이 있는데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부에 이승만의 기념관 동상 하나가 없습니다. 이거 우리가 시정해야 돼요. 알겠어요? 맞습니다. 다른 얘기는 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다 알고 여러분이 발표를 했습니다. 내가 또 한 가지 하고 싶은 이야기 있습니다. 이승만 박사의 업적은 농지개혁이다, 교육정책이다, 여러 가지 좋은 얘기가 있지만 가장 훌륭하고 위대한 정책은 한미상호 방위조약입니다. 한미상호. 그 덕분에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됐는데, 한미상호 방위조약을 국민이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이승만 박사 최고 업적이
한미동맹입니다. 53년 7월 27일 시정협정이 체결되고 10월 1일 날 한미 상호 방위조약이 체결되는데 그때는 우리 대한민국이 미국이 필요해서 미국을 끌어안는 동맹이 있습니다. 알겠어요? 우리나라는 지정학적으로 지구상에서 가장 불리한 나라, 옆에 중국이 있고 북쪽에 소련이 있고 동쪽에 일본이 강대국 사이에 껴가지고 지긋지긋하게 시달리고 살았습니다. 지긋지긋하게 시달리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한미동맹은 그때 이 박사의 주장으로 우리가 미국을 끌어안아서 한국이 잘 진행하는데 2024년 오늘 현재 한미동맹의 성격은 전혀 딴판입니다. 미국이 한국이 필요해서 한국을 끌어안는 동맹입니다. 지금은. 이거 맞습니다. 왜 그러냐? 역사가 흐르고 국제 정세가 변했는데 미국이 전략이 자꾸 진화합니다. 진화하는데 지금 현재 미국이 생각하는 대한민국은 지구상에서 가장 훌륭한 위치에 있습니다. 왜냐? 적진, potential adversary요. 영어로 potential adversary. 중국, 러시아, 일본, 강대국 사이에 있는 한국에 미국의 강력한 교두부가 들어가 있습니다. 교두부가. 그래서 미국은 죽었다 빼내도 한국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한국을 꼭 붙들고, 그런데 내가 몇 마디만 하고 끝내겠어요. 말을 해봤자 소용없어요. 내가 이것을 어디다가 얘기를 하는 거니, 팩트를 제시하고서 내 얘기를 끝내겠습니다. 미국은 죽었다 빼내도 한국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 미국의 국제 전략의 중심이 한국이에요. 2020년 1월 8일 날 그때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한국이 시끄러울 때 친중, 종북, 반미 세력이 대한민국을 시끄럽게 하고 우리가 시달리고 있을 때 세상 사람들이 오해할까 봐서 미국 정부가 한 일이 하나 있어요. 2020년 1월 8일 날 미국 상원에서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그 내용을 내가 다 얘기할 수 없고 몇 가지만 줄여서 얘기하겠습니다.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은 상해 임시정부에 의해서 독립된 대한민국이 아니야. 48년 8월 15일 이승만 박사에 의해서 건국된 대한민국과의 동맹이 담겨 있습니다. 그 결의문 내용이. 두 번째, 한미 동맹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인권, 법치의 가치관을 공유하는 기조에서 동맹관계를 유지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무슨 얘기는 간접적으로 해석하자면 한국의 빨갱이들이 아무리 설쳐도 너희들을 비켜라 그 얘기입니다. 아무리 설쳐도 너희들 저리 비켜라 얘기입니다. 이 박사에 의한 대한민국과의 동맹이라는 얘기예요. 세 번째, 그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는 거니 태평양 사령부가 인도 태평양 사령부로 개편이 됩니다. 결의문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인도 태평양이 감싸고 있는 아세아 모든 국가의 경제 번영과 지역 안보를 유지하는데 절대적인 파트너는 대한민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한반도 전략은 앞으로 있을 새로운 세계 질서는 한국과 미국과 한국 두 나라가 주도 역할을 하는 것이 그 결의문 속에 박혀 있습니다. 박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해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인상해달라고 주장할 때에 만약에 한국이 그게 안 오면은 미군을 철수한다는 말을 했다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그런 얘기 했습니까? 그 사실이라고 합시다. 한국 사람들은 트럼프의 이 발언 때문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안 되고 우리나라는 큰일 난다. 트럼프는 안 된다고 이렇게 부정하는데 모르는 소리예요. 모르는 소리. 트럼프는 전략적으로 한 얘기지 한국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의 대통령은 정책은 자기 마음대로 오지가지 할 수 있으나 법을 어길 수가 없어요. 아무리 대통령 하라고 해도 법은 못 어깁니다. 정책은 변할 수 있어요. 미국은 주한미군을 철수하지 않는 법으로 못을 박아놨습니다. 법을 어길 수.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시달리고 우리가 새로운 대한민국이 탄생하기 위해서 지금 진통을 겪고 있는데 빨갱이, 친중, 종북, 반미 세력을 나는 세계 세력을 우리 반국가 세력으로 보고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아무리 설쳐도 넘을 수 없는 담이 두 개가 있습니다. 첫째는 한미동맹이에요. 두 번째 주한미군입니다. 절대 우리는 미국이 한반도 전략에서 이탈할 수 없고
이 모든 역사적인 성과는 이승만 박사의 건국 업적과 이승만 박사의 한미 동맹 때문에 대한민국이 오직까지 왔습니다.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끝내겠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이 잘못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헌법이 87 헌법입니다. 87년도에 9번째 개헌하고 한 것이 현재 헌법인데, 우리나라 헌법 전문이 절대로 잘못되어 있습니다. 상해 임시정부의 법통과 4.19 정신을 개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상해 임시정부의 헌법은, 상해 임시정부는 사회주의 헌법을 가지고 있고, 요원 3분의 2 이상이 친소분자들입니다. 상해 임시정부 때문에 대한민국이 탄생했다 하면 대한민국은 사회주의 국가가 됐습니다. 알았어요? 그런데 그 법통을 지킨다고 그러고 헌법이 4.19 학생혁명으로 4.19가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민주화 투쟁했다. 민주화 혁명이다. 그러나 그 배후에는 북한 공작단이 와서 4.19를 조정했는데, 그때 북한 공작단의 대표라는 사람이 북한 간첩 이석이라는 사람이 있어. 그때 대한민국 사람 가운데 북한 간첩들하고 같이 손잡고 춤추고 4.19에서 뒤에서 조정한 사람, 한국 사람. 대표가 누군지 아세요? 노무현 때 국무총리를 하는 고관이라는 사람. 이런 정신을 우리 헌법 전문에 넣고 있습니다. 지금 그거 없어야 돼요. 내가 앞으로 헌법을 개헌한다고 하면은 헌법 전문에는 반드시 이승만 대통령의 위대한 건국 정신, 건국 이념이 헌법 전문에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는 이승만 박사를 우리가 존경하고 그분 때문에 대한민국이 존재하는데, 여러분이 여기 열심히 애국운동을 하는데 앞으로 부탁합니다. 이승만 박사 공상 기념관 세우고 8월 15일 48년 8월 15일 국경일로 지키고 3월 26일 이승만 박사 자기도 국경일로 지키기 간절히 부탁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내가 한국에 나온 이유는 이외 회고록을 출판하게 나왔어요. 그런데 천만다행으로 건국전쟁이 영화가 나서 지금 대각성운동이 벌어지고 있는데, 또 한 가지 각성운동의 봉화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스카이데일리 신문에서 5.18 특집을 내가지고 민간 주도의 5.18 진상규명위원회가 생겨가지고 맹활약을 하는데, 이 5.18 진상규명위원회 민간 주도 5.18 진상규명도 두 번째 햇불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5.18은 누가 뭐라 해도 북한이 개혁을 했고, 북한이 지휘를 했고, 북한이 개입한 한반도 대한민국을 전복을 위한 작전인데, 어째서 이게 민주화입니까? 이게 어째서 민주화입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 우리나라 지금 현재 2024년 대한민국의 국가 예산이 656조 3천억 불입니다. 이거 외에 광주 특별법 때문에 3천조 원이라는 돈이 흘러나가고 있어요. 5.18 문제를 뒤집지 않으면요, 대한민국은 죽어요. 생존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이승만 박사의 업적이 위대한데도 5.18이 그대로 놔도 우리나라는 큰일 나요. 맞습니다. 운동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내가 한 가지 얘기합니다. 북한이 개입했다는 사실은 명명백백한 사실이에요. 차고 넘치는데, 마지막 결론은 2001월 10일 날 미국에서 기밀 해제된 외교문서 발표에 뭐라고 되어 있는 거지? 광주 5.18은 대한민국을 파괴하기 위해서 노스 코리안 에이전시 김대중 팔로워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확실해요. 그러면은 누가 발표를 명령했냐, 몇 사람이 죽었느냐, 누가 왔느냐, 시비 걸 필요가 없어요. 국가의 무기고를 털고 무기를 들고 대한민국을 파괴하기 위해서 동원된 놈은 그 사람들이 전라도 사람인지 경상도 사람인지 북한 사람이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1000명이 이걸 만나서 다 사살했어야 돼요. 이것은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지극히 정당한 행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대한민국을 잘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이 계속 노력해 주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